누군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타인에게 부탁하는 것을 망설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헤이디 그랜트의 어떻게 타인의 도움을 얻는가 라는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상대방으로부터 예스를 얻어내는 법 6가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왜 부탁하는 것을 그렇게 망설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크게 3가지 이유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부탁하는 기분 자체가 별로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보다 모른다, 상대보다 부족하다 라는 느낌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거절할까 두려워서입니다. 상대가 내 부탁을 싫어할 것이다. 이 사람은 바쁠 것이니까 내가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예 부탁에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하지 않는 거죠. 다음 3번째로는 나를 덜 좋아하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서라고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심어 놓은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게 될까봐 그것을 무너뜨리기 싫어서 묻지 않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죠. 하지만 헤이디 그랜트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대에게 예스를 얻기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6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과하게 미안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기 초반에 학생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연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정말 번거롭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제 성적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게 예의 있는 마음에서 되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자에 따르면 이것은 내 집단 성향을 오히려 깎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너와 내가 다르다 라는 그렇게 구분을 짓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히려 여러분과 연결하고 싶은 마음을 닫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 학생의 이메일을 다시 예로 들면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고요. 저는 교수로서 학생들을 위해서 오피스아워라고 하죠. 이런 시간을 마련하는 건 역시 제가 교수로서 해야 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요구하고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부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업무적으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그 관계가 이미 비즈니스적으로 성립이 되었다면 사실 한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저 자세로 요청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보다 당당하게 부탁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는 상대방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부탁하신 적이 있나요? 제가 원래는 이런 부탁 진짜 안 하는데요. 이번 한 번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매년 저희 단체에 도움을 주셨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표현은 부탁을 받는 사람이 돕고 싶다 라는 자율성 대신에 도와야만 한다 라는 강제성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스스로 만족감이 들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을 했을 때 난처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부탁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 캠프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아마 정말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이번 실험 연구에 참가해 주시겠어요? 아마 되게 재밌다고 하실걸요? 여러분, 상대의 기분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어떤 기분이 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혹시라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설계에 의해 자기가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대방의 감정을 미리 예측하는 듯한 표현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부탁하는 내용 자체가 쉬운 거라고 하지 마세요.
이 설문 되게 간단해요. 5분이면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걸요? 다들 금방 끝내셨어요.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서 그 부탁의 내용이 쉽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그 도움이 그만큼 쉽고 간단하고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도와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미리 판단하게 할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탁 역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문을 부탁한다면 이 설문은 무엇에 대한 설문이고 5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뭐 쉽다 어렵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는 생색내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렸었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을 조종한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분 좋게 여러분 부탁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인간관계도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장기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상대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설문에 응답을 해주신다면 제 일이 너무너무 수월해질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면 의외로 예스를 얻어내기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도와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궁금하기보다는 본인들이 자기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쓰임 받을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혹은 사회에 혜택을 주는지 어떤 개선점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세요. 이 점을 고려해서 앞서 예로 들었던 부탁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 이 설문에 도움을 주신다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는 다음 수강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 혜택을 받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스를 얻어낼 확률을 높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예스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6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을 돕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상대의 시간과 노력이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설을 하면서 난처해지지 않도록 거절을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보다 동등한 입장에서 열린 마음으로 요청을 한다면 상대는 기분 좋게 당신의 요청에 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닌 서로 윈윈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